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1년 9월 11일 토요일 오후 11시 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에 관련된 어떤 뉴스 기사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네, 윌리우 이번 BTC 급락은 고래발 덤핑이 아니다. 네, 고래들의 매수세는 견고하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 유명 온체인 애널리스트 윌리우가 1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최근 BTC,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은 고래 지갑들의 덤핑 판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주요 가격대에서 고래들의 매수세는 아직 견고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이번 BTC 급락은 대규모 장외 거래로부터 시작된 매도세가 현물 시장까지 영향을 미쳤고 이에 따른 계단식 레버리지 청산이 급락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비트코인의 하락은요, 실제로 거래소에서 고래들이 매도를 해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점은 우리가 이미 차트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거래소에서는요, 비트코인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요. 그리고 가격은 떨어지더라도 볼륨이 절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가격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윌리우 같은 경우는 그 이유를 바로 장외 거래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거든요. 장외 거래는요, 이 거래소가 아니라 개인들 간의 거래를 말합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거래소가 아니라 개인 거래를 할까요? 거래소에서 내가 물량을 팔다 보면 밑에 매수세가 없을 경우에는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장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에 사지 못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위로 시장가로 사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큰 물량을 사려는 사람, 또 큰 물량을 팔려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서로 합의하에 코인을 사고 팔고 하는 경우를 우리는 장외 거래, OTC 거래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거래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래를 우리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장외 거래로 고래들이 사고 팔고 했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보면은 익명 지갑에서 익명 지갑으로 큰 물량의 비트코인이 이동했다라는 기사가 나오죠. 거래소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 지갑에서 큰 물량이 이동했을 때 우리는 OTC 거래, 장외 거래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최근에 그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장외 거래가 일어나는 것은 시장에 긍정적일 걸까요? 아니면은 부정적인 것일까요? 당연히 긍정적인 부면이 있습니다. 왜? 장외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거래소에서 거래가 일어났다면 가격은 급락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투자자들에게 불안 요소로 발생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고래들은 거래를 할 때 장외 거래를 하는 이유는 이 코인이 실제로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장외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외로 물량을 거래하고 있는 큰 고래들은요, 시장의 가격이 내려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 보도록 하죠. 세계 공통 항공권 신용 판매 제도, 암호화폐 결제 지원. 전 세계적으로 여행 및 호텔 상품 결제 네트워크, 세계 공통 항공권 신용 판매 제도가 최근 비트코인으로 본인들의 항공권을 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으로는요, 비트코인, 도지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이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지원 코인들을 보면요, 꼭 빠지지 않은 코인들이 있어요. 라이트코인, 여러분들의 관심사에는 많이 없겠지만 라이트코인, 그리고 보통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시 이 정도 같이 포함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코인들은요, 여러분 절대 사라질 수 있는 코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자와 포트폴리오에 꼭 한번 넣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독일 소재 BTC 노드 수 최초로 미국을 추월했다라고 합니다. 이 노드라는 거는요,
채굴 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채굴을 할 때 하나의 IP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노드가 측정이 되는데 현재 미국보다 독일에서 더 많은 노드 수가 나왔다. 네, 노드가 운영되고 있다는 소리는 채굴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미국이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뉴스를 본 것처럼 뭐 뉴욕이라든지 뭐 버지니아든지 여러 지역에서 최근에 엄청나게 채굴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독일에서 미국보다 더 많은 노드 수? 그것도 좀 의외네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채굴에 뭐 참여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플, SAC 내부 회의 녹취록 제작, 요청 수락.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SAC에서 야, 리플 니네들 내부 회의 하던 거 내용들 다 있을 거 아니냐. 네, 그거 다 오픈해라. 그 녹취록으로 만들어서 다 내라.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리플에서는 처음에는 우리가 왜 이 내용을 너희한테 주어야 되냐라고 하다가 결국은 알았다. 우리 내부 회의한 내용들에 관해서 제출하겠다라고 수락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리플 같은 경우는 본인의 내부 회의 내용을 회의록을 공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네, SAC와 미국 리플의 소송 좀 재밌게 흘러갑니다. 근데 오늘 뉴스를 보시면 이따가도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저는 요거 리플이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소송으로 결과가 마무리되진 않을 거예요. 왜?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이 소송은요 뭐 1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2년이고 3년이고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이미 코인에 대한 증권이냐 아니냐, 코인이 POS 코인들이 증권형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논란은요 거의 다 종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리플과 이 SAC와의 싸움도 그 전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조만간 큰 펌핑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리플 상당히 높게 봐요. 만약에 메이저 코인들 중에서 장기 존버의 코인을 하나를 고르라 그럼 저는 주저없이 리플을 고를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블록수 70만 개 돌파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비트코인 블록수가 70만 개를 돌파했다는 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요, 또는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요, 블록이 생성됩니다. 블록이 하나 생성될 때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스마트 컨트랙트 또는 전송. 내가 비트코인을 A라는 지갑에서 B라는 지갑으로 보낸다. 그러면 블록에 탑재됐다가 그 블록이 하나 다음 블록이 생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요. 다음 블록이 생성이 되면 내가 전송한 비트코인이 옮겨지는 겁니다. 네, 근데 블록이 생성되는 시간은요. 뭐 그때그때 달라요. 어떤 때는 1시간 만에 만들어질 때도 있고요. 어떤 날은 3시간 만에 만들어질 때도 있고 어떤 날은 하루 만에 만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루 만에 만들어지면요. 내가 전송 눌렀을 때 그 코인은요. 하루 뒤에 도착을 할 거고요. 내가 만약에 1시간 만에 블록이 생성된다 하면 1시간 만에 비트코인이 전송이 완료가 될 겁니다. 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블록은 하나의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버스에 사람들이 탑승을 했을 때 만차가 됐을 때 출발을 하죠. 네, 비트코인 역시도 블록이 만들어지고 만차가 됐을 때 출발을 합니다. 네, 그렇게 출발한 게 벌써 70만 개를 돌파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코인의 블록 생성 뭐 요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드린 겁니다.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코인들은요 블록이 생성될 때 이 코인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든지 어떤 계약이 생성되는 거는요 선착순이 아니라 항상 말하는 것처럼 가스비를 더 많이 낸 사람이 먼저 탑승하고 먼저 출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을 때 서로 전송이 많아졌을 때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가스비가 우리 버스비가 올라가는 것처럼 가스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스비가 왜 그때그때 다릅니까?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에 대한 이용이 적을 때는
당연히 버스비가 싸지는 것처럼 가스비도 싸지는 거고요. 많은 사람이 이용할 때는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20개 이더리움이요. 바이낸스에서 비트파이넥스로 옮겨졌다라고 하네요. 이건 왜 옮겨졌는지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셀시우스 CO 비트코인 연내 신고가 경신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셀시우스 CO는요. 네, 셀시우스라는 디파이 어플이 있습니다. 네, 그 어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을 맡기면요. 뭐 대출도 받을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비트코인을 앞으로 몇 달 동안 최소 14만 달러에 도전할 수 있다고 여전히 믿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요, 저도 동일하게 믿고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거래량이 이렇게 빠진다는 건요, 여러분 엄청나게 큰 상승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방송할 때마다 항상 알려주지만, 이 공급이 줄어들면요, 당연히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놀라실 거예요. 제가 왜 오늘 방송에서 비트코인의 조정 끝, 지금부터 상승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저렇게 써놨는데 비트코인이 계속 가격 하락한다.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저를 욕하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생각보다 똑똑하고 치밀해요. 현재 비트코인 수량, 어저께도 보시고 요새 며칠째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현재 보시는 이 차트는요. 이 검정색, 검정색은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수량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어때요? 2021년 달 최고점에 올렸던 4월 달에 최고점에 찍었던 그때 수준으로요. 지금 최저점입니다. 지금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없어요.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이처럼 최고점, 최저점을 찍었을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가격이 빠지고 있어요. 가격이 빠지고 있어요. 이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한 겁니다. 이거 속이고 있는 거, 속이고 있는 거. 비트코인의 엄청난 펌핑, 엄청나게 가격이 폭등할 거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를 보는 많은 분석가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차트로는 안 나와요. 그리고 이거 차트 보는 사람들은 이거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차트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수급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급.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그냥 현실입니다. 현실.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이요. 빼박. 네,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물량이 거래소에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요. 비트코인의 물량이 거래에서 빠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당연하죠. 수요 공급의 원칙. 근데 지금 수요 공급의 원칙을 벗어나고 있어요. 비정상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개미 털기, 누르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자리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해도 되는 자리입니다. 셀시우스 CO가 괜히 연내 신고가를 경신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지금 다 연말에 비트코인이 다 10만 달러를 넘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연말에 여러분 3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네, 기다려 보시죠. 돈을 있는 게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조만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아크 인베스트 펀드가요. 캐나다 비트코인 ETF에 투자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ETF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ETF가 맨날 승인이 안 났다 하는데 이게 뭔 소린가 할 거예요. 네, 캐나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ETF가 이미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트 인베스트먼트에서 펀드에서 비트코인 ETF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기사가 뜬 겁니다. ETF 펀드가 생기는 이유는요. 직접적인 투자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는 거고요. 주식판에서도 주식시장에서도 바로 이 암호화폐 또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의 확장성이 커진다는 거고요. 인프라가 더 넓어진다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F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올해 안에 비트코인 ETF가 발표가 난다. 그러면 정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넘기는데 아마 기폭제가 될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10억 달러를 넘긴다고 10만 달러를 넘길 거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연내에 ETF 승인이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들어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연내에는 무조건 ETF가 승인되지 않을까 저도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SEC 리플 기소 전 제3자에게 리플 증권 간주 사실 미고지 인정.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리플과 SEC가 소송을 하고 있는데 SEC가 주장하는 거는요. 리플은 증권형 코인이다. 쉽게 말해서 너희는 암호화폐가 아니다. 너네들은 세금을 내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리플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지금까지 암호화폐 사업을 했고 우리는 니네한테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너희들의 우리는 관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 간섭하지 말아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SEC는 뭐라고 무슨 소리냐. 우리는 오래전부터 너희한테 너희는 증권형 토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모금을 하거나 사업을 하면 안 된다. 라고 계속 고지를 해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리플은 우리는 그런 고지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SEC에서 제3자에게 리플의 증권 간주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어떤 증거 자료가 나온 겁니다. 쉽게 말해서 SEC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죠. 우리가 SEC가 리플을 증권으로 간주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전에는 제3자들에게 그리고 리플에게 공지를 했다는데 일단은 제3자에게 공지했다는 것은 아니다. 공지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말하지만 지금 리플이요. 약간 분위기가 리플 쪽으로 기울리고 있어요. 네, 리플의 가격 상승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스테이블코인 금융업계와 규제 필요성 논의 이런 게 나오는데요. 아무튼 스테이플 코인이 요즘 여러분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스테이플 코인은 뭐라고 그랬죠? 카지노로 치면은 칩과 같은 거다. 예. 카지노 게임을 즐기러 온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칩으로 바꾸는 것처럼 암호화폐에 들어온 사람들도 돈을 들고 와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코인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는 소리는 발행량이 많아졌다는 소리는 그만큼 많은 손님이 올 걸 대비해서 카지노의 칩을 구비해 놓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도 구비해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미국에 있는 버지니아 연기금에서 비트코인 암호화폐 펀드 투자 승인을 기대 중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버지니아나 연기금에서는요, 비트코인에 관련된 파생상품 펀드에 5천만 달러를 투자하기 위해서 승인을 요청하는 것을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거고요. 그 승인이 된다면 연기금에서 직접적으로 비트코인 암호화폐 펀드에 투자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네, 이런 게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비트코인에 엄청나게 투자가 될 거예요. 왜? 주식시장도 똑같죠. 어떤 기관이 누군가가 어떤 코인에 어떤 주식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개미들이 따라붙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상당히 큰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NFT가 상당히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마이애미스코 마트페어도 티켓을 NFT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NFT 관련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림들이 나오면요. 352더면 얼마예요, 저게? 12억이에요. 이런 가격에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NFT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위험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 점에 관해서 밑에 보니까 중국에 있는 강영지 증권 타임즈에서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것과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네요.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네, NFT는 거품이 껴있다는 것이 상식이다. 이게 상식이랍니다. 대부분의 NFT 구매자들은 작품을 시각적으로 감상하기보다는 재정적 가치로만 집중한다. 시장의 열정과 가대 광고가 식으면 수많은 NFT 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금 NFT는 하나의 유행이에요, 유행. 그리고 가대 광고가 섞인 게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되면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요즘에 관해서 또 나오죠. 지난 상위 NFT 판매량 감소, 상위 5개 중 4개가 하락세. 실제로 현재 시장에서 여러분 NFT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슬슬 먹고 빠지는 그림입니다. NFT 관련된 코인들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NFT 코인에는요, 투자하는 거는 지금 약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브라질인 48%가 BTC를 법정 화폐에 채택하는데 찬성한다고 합니다. 엘살바도르에서 법정 화폐로 확정된 이후에 남미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 또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 BTC를 법정 화폐로 채택하려고 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다면은 엘살바도르가 법정 화폐로 채택을 했는데 다른 나라가 하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네, 그리고 엘살바도르가 법정 화폐로 채택한 거와 브라질 같은 나라가 채택한 거는 그 파급 효과는 훨씬 더 다를 겁니다. 아무튼 이런 거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이 밝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전 미국 쇼트트랙 선수 안톤 오노 ICO 사기 혐의 소송. 네, ICO가 뭐냐면요, 주식으로 치면은 IPO랑 비슷한 겁니다. 네, 주식에서 우리가 어떤 곳에 상장을 할 것인데 상장하기 전에 우리 회사에 미리 투자를 하세요라고 투자금을 모으는 게 바로 IPO죠. 근데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코인을 만들 건데 이 코인을 투자할 사람들은 투자를 하세요라고 하면서 돈을 모으는 거거든요. 근데 안톤 오노가 ICO 과정, 쉽게 말해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약간 사기를 쳤다는 얘기네요. 근데 이 사기친 내용들을 보면요, 대부분 자기네들이 실행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백서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코인을 만들 거다. 그 코인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 거다라고 해서 투자금을 모은 다음에 투자금이 다 모은 다음에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변경된 사업, 축소된 사업을 했을 경우 투자금만 받고 받은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나몰라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실제로 그런 프로젝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프로젝트 들어가시면 다 속고 망하는 거고요. 돈을 날리는 거죠. 국내 같은 경우도 대부분 제가 계속 며칠 전부터 말씀드리지만 특근법이 되면 많은 거래소들이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한국에 왜 그렇게 많은 거래소들이 있었을까? 현재 200개에서 300개가 넘는 거래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왜 한국에 그렇게 많은 거래소들이 생겼을까요? 바로 이런 ICO 과정에서 거래소들이 같이 생깁니다. 왜? ICO를 하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앞으로 어떤 코인을 만들 겁니다. 플러스 그리고 우리는 조만간 거래소에 상장시킬 거예요. 그리고 거래소에 상장되면은 이 코인은 엄청나게 가격이 오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에 6개월 내에 거래소에 상장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의 투자금을 다 저희가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항상 약을 쳐놓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래소는 업비트나 빗썸이나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듣도 보지 못했던 어떤 말도 안 되는 거래소에 상장이 되죠. 근데 그런 거래소에 상장을 시킬 때는요, 돈을 줘야 돼요. 근데 그 주는 돈이나 본인들이 거래소를 하나 차리는 거나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거래소 만드는 거는 너무나도 쉬웠거든요. 그냥 쇼핑몰 만드는 거랑 같은 수준입니다. 만드는데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면 누구라도 거래소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거래소를 만들어주는 업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본인들이 다른 법인으로 거래소를 하나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본인이 만든 코인을요, 거기에 상장을 시킵니다. 셀프 상장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기치는 업체들이 너무나도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거래소 만들어서 우리가 가진 코인만 팔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다단계 치는 사람들이요, 자기네들이 똑같은 코인들을 10개, 20개, 30개를 똑같이 만들어서요, 똑같은 방식으로 조만간 이 코인을 상장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코인들을 그 자기네 만든 거래소에 상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특근법이 진행이 되면 이러겠죠. 우리는 이 코인 시장에서 열심히 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국가에서 더 이상 우리가 거래소를 운영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쇄를 합니다. 라고 분들 닫을 거예요. 결국 그런 거래소에서 말도 안 되는 코인에 투자한 많은 사람들은 손해를 볼 수 없게 되는 구조죠. 왜 사람들이 코인판에서 사기를 당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많은 분들은요, 본인이 가진 코인이 어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투자합니다. 무지성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투자를 할 때 알아보지 않고 남의 말만 믿고 투자한 거, 뭐 남을 탓할 수 없지만 사실 사기를 당한 사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를 친 사람을 탓해야죠. 하지만 저는 투자에서는요 좀 다르다 생각을 해요.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남들이 하는 경고를 듣지 않고 본인의 고집으로 주장으로 투자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적어도 코인판에서는 사기 당하신 분들 본인 책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본인 책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은요, 제발 그런 사기에 연루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오늘 비트코인 관련 뉴스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뭐 보셨던 것처럼 뭐 악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현재 가격적인 하락이라든지 어떤 위험한 것들은 뭐 고래들이 물량을 던지는 게 아니다. 조만간 비트코인이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뭐 뉴스 기사나 이런 거 떠나서 실제적으로 수급이라든지 비트코인의 실제로의 움직임, 이동, 이걸 통해서도 우리 살펴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지금 자리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래소에는 비트코인 물량이 없어요. 공급이 적어지면 수요는 늘어납니다. 수요가 생기면 엄청나게 가격이 폭발할 수가 있다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은 비트코인 뉴스 브리핑이 없습니다. 주말이기 때문에. 내일은 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비트코인 차트 교육이 있을 거고요. 차트 교육 중에서 내일은 요입당 차트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뉴스 브리핑이 여러분들에게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뉴스 브리핑 방송은 여기서